양천구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1호 공약 말씀해 주신다면. 그 1호 공약을 대부분이 뭐 한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저의 1호 공약은 7대 수건과제 해결입니다. 이게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과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7개의 수건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제가 1호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나 그 다음에 신월동, 신정동, 목동의 구주택지역에 대한 재개발, 역세권 개발을 포함해서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정 차량기지 이전, 그 다음에 국회대로 공원화와 인접지역에 대한 종상향 개발, 그 다음에 서부트럭 터미널에 대한 조속한 준공, 그 다음에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 경전철 등 교통 문제 해결, 이런 7가지 수건 과제들이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각 지역, 각 동마다 수건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양천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입니다. 근데 전임 구청장들은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사실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밀어놓고 큰 진척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수한 요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일들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오래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대 수건과제에서 재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목동 아파트 외에도 양천구에 많은 구민들이 재개발 좀 이렇게 해달라 좀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뭐 재선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임기 내 얼마나 좀 개발이 가능한지, 또 개발 관련 계획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개발 관련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구분돼야 되고요. 재건축은 지금 안전진단 기준에 사실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콘크리트만 튼튼하면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상한 기준을 도입해서 그렇게 점수 배정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전혀 못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30년 이상 되는 부분은 아예 폐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 점수를 변경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게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면, 그러니까 규제가 해소된다면 저는 그 재건축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문제는 재개발입니다. 이 재개발은 훨씬 복잡합니다. 재건축에 비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그 이해 당사자들과의 갈등의 조정 역할, 이게 그 행정가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사업 모델이 그래서 그 추진 주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업 모델, 사업 추진 주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 이해관계, 그래서 시행자의 이익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시행자나 주민들의 이익, 그다음에 공공성,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공통의 목표, 공통의 목적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일의 자세, 그러니까 알선적이란 제 일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제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도시 인프라가 좀 열악한 지역을 좀 이렇게 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잖아요. 양천구에 특히 어디가 그런지, 이게 그 규제, 주택 규제 프리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건지. 주택 규제 프리존은 그는 제 소신이고 원희룡 장관이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제가 대선 공약으로
준비를 해서 원희룡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어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뉴타운을 뛰어넘는 도시계획 비전입니다. 과거의 뉴타운이 어떤 구역 지정과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그 구역을 넓히고 그 안에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저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창의 도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대 어떤 규제를 완전히 깨서, 예를 들면은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다음 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한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뉴타운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정 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과 그리고 인구 규모와 그 최소한의 몇 가지 조건만 제시하고 도시 계획을 하는 부분, 어떤 도시계획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도시 설계안이 들어오면 이것을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서 인가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이 어떤 새로운 도시,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 설계안은 크게 싱글 타워를 중심에 놓고 저층 주거지를 배치하는 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설계안은 뭐 트윈 타워를 놓고 공개 공지와 공원을 배치하고 뭐 다양한 도시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해야 이 미래 도시로 간다. 저는 이제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현행 어떤 그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도시 계획학회나 이런 통해서 제 소신을 관철시켜 나갈 것인데, 현재 양천구청장은 행정가로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가로서는 기존의 법령에 근거해서 또 일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택 규제 프리존 같이 과감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존재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너무 소규모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발전시킨 모델로 모아주택, 모아타운, 슈퍼블록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외에도 역세권 도시정비 사업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사업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을 그다음에 뭐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있습니다. 뭐 그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의 모델을 어떤 것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갖고 있고 이상적인 도시의 도시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20, 30년 기다려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의 진척 속도를 정확히 보면서 판단해서 그 진척 속도에 맞게, 그러니까 진척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좀 더 주민 갈등이 없이 더 큰 범위 내에서의 도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모델이 저는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도를 좀 나가게 하겠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